담원 대 SKT, SKT 대 담원의 프롭 2라운드 대 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난 샌박전도 그렇고 미드 정글 차이가 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기를 누가 그냥 주도했냐를 놓고 보면 미드 정글 차이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픽고도에서 놓고 보면 오늘 경기에 있어서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봤던 건 결국에는 그냥 레드 사이드가 그냥 유리하다. 블루 1픽으로 주는 건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레드 5픽으로 상대의 특정 라인을 카운터 치면서 들어가는 깜짝 핀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거였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결국에는 되게 과감하게 퀸 선픽을 해버린 거잖아요. 퀸 자체가 어떤 그 경기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는 것보단 담원의 뱀픽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레드사이드의 장점을 전혀 못 살린 픽이 결국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키아나가 튀어나온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쇼메이커는 프로게이머 커리어 통산 탈리아를 플레이한 적이 없다. 쇼메이커는 탈리아를 단 한 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남은 경우의 수가 탈리아를 미드로 보내고 레넥톤을 탑으로 보내고 정글에서 깜짝 픽이 나오는 방법도 있었고 탈리아를 정글로 보내고 레넥톤을 미드로 보내고 탑에서 깜짝 픽이 나오는 방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탈리아가 미드가 갈 가능성은 너무 낮다라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첫째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 너무 그냥 평이하게 정글 탈리아로 보냈고 심지어 막픽에 키아나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뻔한 픽을 준비해 와서 뻔한 픽을 한 게 나쁜 뱀픽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레드사이드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라는 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결국에는 경기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도 사일러스 1픽 가져가서 사일러스 맹활약했죠. 막픽 키아나는 전혀 메리트가 안 느껴졌었죠. 이런 뱀픽의 준비 방향성에 있어서 깜짝하드란 느낌보단 기존의 보인들이 자신 있는 걸 좀 더 잘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런 패턴을 가져갔는데도 레드사이드 장점을 못 살렸다 보니까 9.16에서의 메리트를 담원이 많이 못 살렸다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 통산으로 놓고 봤을 때 자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클리어가 활약을 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캐리하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전반적으로 평균 경기력은 뉴클리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오히려 담원 나머지 선수들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들쭉날쭉 하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자야를 밀어줬을 때 캐리할 거라 생각을 해서 밀어줬냐. 물론 담원의 속내는 전 모르지만 그거보단 결국 테디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담원 입장에서도 뱀픽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야라칸 특히 세트로 SKT한테 주는 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레넥톤 vs 퀸에서 퀸의 핵심은 결국 W의 패시브를 통해서 상대한테 취약을 터뜨려서 그 순간 공이성을 통해서 카이팅을 하기 때문에 상대 뚜벅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건데 레넥톤 대 퀸 같은 구도에서는 레넥톤의 자르고 토막내기 같은 경우에는 스킬 자체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쓰잖아요. 개념이 2로 퀸에게 붙으면 퀸이 2로 거리 벌리고 그때 레넥이 Q로 미니언 결국 정리 및 딜교하고 2로 뒤로 빠짐.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 스킬쿨 자체가 풀릴 땐 결국 퀸이 효과적으로 레넥톤한테 딜교환을 못하는 거예요. 레넥톤이 적정 체력을 손해보면서 라인 푸시와 클리어와 딜교를 다 할 수 있는 각이 나와요. 그래서 저랩 구간엔 레넥톤은 뚜벅이고 퀸은 정화까지 들었으면 개 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개 터는 구도가 안 나온다는 거. 그거랑 별개로 칸이 실수한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이상으로 픽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1세트는 그리고 서로 팀적인 투자 포인트가 달랐다. 담원은 탑에다가 투자를 한 거고 SKT 같은 경우에는 미드 바텀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초반에 동선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클리드가 갱각을 받잖아요. 바텀을. 그걸 밀어내는 과정에서 브라움이 호응하려고 앞전멸을 썼고 자야가 살아나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 주도권이 뒤집힌 거예요. 담원에게 있었는데 이게 SKT로 바뀐 거예요. 바텀이. 그리고 초반에는 다들 그냥 아시는 것처럼 키아나가 르블랑한테 근접 암살자 대 원거리 암살자의 차이로 SKT한테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퀸 대 레넥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냥 퀸이 조금이라도 더 때릴 수 있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한방 갱킹 동선 덕분에 3라인 주도권이 SKT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바이게를 먹고 반대쪽 바이게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1, 2, 3세트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바이게 먹은 개수로만 따져도 클리드랑 캐년이랑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정글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쨌든 라이너들 주도권이 이렇게 SKT 쪽으로 완전히 다 쏠렸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치더라도 그럼 그동안에 탈리아가 뭘 했냐 라는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반격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예 안 나왔다는 거죠. 초반에. 심지어 최악이 됐었던 건 뭐였냐면 위쪽 바이게 쪽에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탈리아 여기 왔고 사일러스 왔고 르블랑 보고 키아나까지 오는 구도에서 여기서 키아나가 한 번이 더 말려요. 안 그래도 원래 르블랑한테 힘들었었는데 여기서까지 밀리다 보니까 키아나가 더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탈리아가 다시 개입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아예 잡지 못했으니까 결국 키아나는 방치됐고 키아나가 그렇게 방치되다가 결국엔 페이커 슈퍼플레이까지 이어져서 쫄킬이 나왔죠. 터졌죠 그냥.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데서라도 이득을 볼 수
있었냐? 아무것도 없죠. 일방적인 솔킬이니까. 미드 주도권까지 그렇게 넘어간 상황에서 다른 데를 균형을 맞춰주면서 탈리아가 탑 쪽에서 퀸을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으면 베스트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미 손해를 봤는데 방치하는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탑만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SKT 입장에선 그거는 감당할 만한 손해인 거죠. 그래서 용도 챙겼고요. 그 다음 타이밍에 전력 먹는 뭐 타이밍 들었고 게임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한타 때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나 시너지를 통해서 뭘 만들어줄 수 있냐? 담원이 애초에 전반적으로 그런 플레이 메이킹 자체도 못했어요. 담원이 못하게 SKT가 계속 잘 흔들었고 담원이 바로 먹을 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상대 위치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먹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퀸은 멀긴 멀었어요. 그리고 르블랑인가가 보였어요. 아래쪽에 와드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바론이 땅굴 파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있던 와드 지운 다음에 야 일단 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승부거든요. 승부. 이대로 가면 게임 힘들어진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SKT도 나름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담원이 한 수를 더 뜨니까 거기서는 빈틈이 나왔던 거였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게임이 많이 더 느려지긴 했죠. 분석 때 한번 짚어드렸었던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기존의 SKT 단점이 어떻게 보면 보완이 된 거예요. 오브젝트 타이밍 너무 타이트하게 라인 최대한 먹고 복귀해서 평화롭게 가가지고 한타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 긴장 높이고 시야 확보해놓고 상대 움직임에 대해서 읽어야 된다. 지난 와카전에서 들었던 단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려고 했었는데 키아나가 바텀 라인 미는 것까지 보였었는데 SKT가 여기 시야가 없었거든요. 키아나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뭘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확보했던 미드로 나간 다음에 혼자 무리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브라운 르블랑이 같이 부시 들어가고 여기를 뚫으면서 시야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키아나가 여기 숨어 있었고 심지어 담원 같은 경우도 챔피언들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아나의 이니시에이팅과 더불어서 담원이 대박을 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단순히 SKT가 아니랬다라든가 오브젝트전에 느슨하게 플레이하다 끊겼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역시나 이것도 담원이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줬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 라칸이 죽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해보면 SKT가 와드를 여기다가 대놓고 박았어요. 라칸이 여기 있었고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핑화를 어떻게 박았냐면 여기다 핑화를 박았어요. 핑화를 여기다 박으면 부시 안을 볼 수는 있지만 꺾이는 지역이 있어서 여기 있던 SKT 와드의 대처를 못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박는 거 알아서 핑화를 여기서 박아서 이거를 무기력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놓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2부시 시야가 없었단 말이에요. 담원 입장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서 시야 보이는 데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Q도 한번 날렸어. 근데 Q가 안 맞았어. 오케이 이러면 일단 당장은 안전하구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베리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SKT 핑화는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라칸의 이런 댄스까지 다 보고 있다가 페이커가 여기다가 이거를 결국 물어서 죽인 거예요. 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원이 엄청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이 약간 시간이 늘어지고 담원이 골드를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구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부드러운 SKT의 승리였다. 이 경기는 결국 레드가 넘어갔잖아요. SKT에게. 사실 담원의 조합은요 되게 예뻐요. 충분히 유틸성을 살려주면 단순히 뉴클리어에게만 기대는 게 아니라 너구리까지 같이 뭔가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담원 입장에서 되게 자신감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그럼 이게 왜 망가졌냐? 조합이 안 되게 부쉈어요. 클리드 페이커가.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캐년은 탑갱을 갔습니다. 탑라이너는 상대 정글이 갱 왔는데 살면 일단 1인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결국 뭐가 생겼냐? 키아나가 나 라인 주도권은 없지만 우리 정글 어떻게든 풀어주려면 나라도 뭐라도 해야 돼라는 부담감도 전혀 없이 결국 사일러스는 편하게 사냥이면 사냥 자기 원하는 동선을 쭉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구도가 되고 나니까 결국 카르마 대 키아나 구도에서 키아나가 숨 쉴 수 있는 라인선을 유지를 하면서 파밍도 됐고 귀한 타이밍도 잡을 수 있었고 만약에 세주안이가 미드를 덮었다라든가 세주 카르마가 미드 정글 싸움을 절액 구간에 만들어버렸다 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결국 탑에서 한번 흘렸잖아요. 칸이. 그 시간만큼을 SKT가 번 거예요. 그리고 6렙 타이밍을 만들었고 그 와중에도 SKT가 잘했던 건 페이커가 먼저 기한을 했습니다. 쇼메이커 카르마는 한 번 더 남아서 라인을 한 번을 더 지웠어요. 이때 클리드는 집에 갔다가 칼레브리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밀어 넣은 쇼메이커가 뭐 했냐 일로 와서 벽 넘어 와드를 박았어요. 그리고 클리드가 그냥 빠지려다가 다시 와서 제어 와드를 설치해버려요. 중요한 건 뭐였냐 제어 와드로 여기 와드를 없앴지만 이 와드를 치지를 않았어요. 이 시야는 없앴지만 그 이후 자기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두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첫째 탑갱, 둘째 카정. 자 그러면 어쨌든 카르마가 기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라인 자체가 키아나가 먼저 도착해서 한 번은 선턴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라인을 밀면서. 원래 그 전에 탑 쪽 갱각을 살짝 봤었어요. 클리드가. 근데 너구리가 바로 킬각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동선을 돌려서 어떤 움직임을 했냐 이때 와드를 두 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클리드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다 하나 박으면서 늑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세주가 그 전에 바텀 동선이라는 거는 한참 전에 봤었어요. 늑대랑 두꺼비가 있는데 클리드가 이거를 안 치고 위쪽을 드리블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냥을 했어요. 그럼 그 결과 일반적인 플레이에서는 어떤 양상이 생기냐면 선턴을 잡았던 키아나가 결국 여기 제어와드를 잡고 이거를 밀면서 6레벨을 달성을 했거든요. 키아나가 일로 사라졌어요. 그럼 사라진 순간 얘네 입장에서 뭘 고민하게 되냐면 당연히 제이스에 대한 다이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도와줘핑 찍는 거죠, 열심히 위쪽에서는. 근데 결국 SKT가 잘한 건 뭐냐, 세주아니가 실제로 올라온 걸 봤고 만약에 탑 다이브를 했다면 세주아니가 빨리든 늦게든 결국엔 도착을 하고, 카르마 같은 경우에도 도착을 해서 여기서 뭔가 반격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담원이. 근데 SKT는 어떻게 했냐, 탑을 향해서 도우려고 가는 세주아니를 아까 클리드가 박아놨던 와드를 놓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싸먹는 구도로 암살을 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전후 관용을 생각을 안 하면 단순히 그냥 키아나가 여기 숨어있다가 방심한 상대를 암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암살자의 로밍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서 상대에게 다이브 압박을 줘놓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상대의 지원 병력을 끊어먹는 플레이란 거잖아요. 이런 게 키아나를 잘 쓰는 거고 암살자를 잘 쓰는 거고,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 키아나를 중심으로 미드 정글 합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키아나 같은 로밍 암살자를 상대를 할 때는 웨이브 손해로 CS를 앞서는 건 욕심낼 포인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와 만라인을 서고 상대를 보면서 밀어넣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런 앞으로의 피드백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결국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그냥 담원의 조합이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원이 또 엄청 공격적인 호전성을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약간 담원이 비비나? 역시 한타의 담원인가?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 경기 역시 SKT가 글로벌 골드는 역전되지 않고 쭉 계속 굴리긴 굴렸었습니다. 솔방울 같은 거 그냥 실수죠. 전멸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하필 클릭이 돼가지고 넘어간 거고, 여기서 이제 막 교전이 엄청 치열하게 펼쳐졌잖아요. 키아노가 들어가가지고 막 궁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부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킬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마무리가 안 됐었고 이게 비벼지나 싶었었는데 브라움 Q가 테디 바루스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카르마도 있고 이거 뇌진탕 걸면서 터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뉴클리어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바루스를 친 거고, 실제로 칠 수 있는 구도에서 이게 약간 1대1 비슷한 양상이 됐으면 바루스가 뇌진탕 때문에 터졌을 텐데 클리드가 조냐 쓰고 나서 그 없던 체력으로 전멸로 도망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EQW로 붙어가지고 정확하게 뉴클리어를 녹였어요, 같이. 만약에 이만큼의 클리드 딜이 없었다면 이건 어떻게 비벼있을지 몰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뉴클리어가 그 와중에 뭐 그냥 허무하게 죽었냐, 이거를 왜 못 끝냈냐, 뭐 이런 관점으로 당연히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한 번 더 가는 클리드의 어떤 자신감이 대단하지 않았나. 3세트 얘기해야 돼요? 인베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베 때 다이렉트로 뛰어서 레넥톤 앨리스는 여기 숨었어요. 그리고 SKT가 어느 정도 설계였다라고도 에포트가 말했던 게 뭐였냐면, 단순히 에포트가 숨어있다 뒤로 연계한 거 이상으로 여기서 핵심이 누구였냐면 테디였어요, 테디. 이게 담원 입장에서 보면요, 병력 배치 자체가 여기서 카이사를 이쪽으로 몰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사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담원의 나머지 챔피언들이 이쪽으로 각을 좁히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파이크가 도망을 가요. 그럼 이 순간 담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 있다가 전반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쪼인다라는 거예요. 카이사 없이 파이크만 도망갔다면 그거는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이 병력들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었고, 빠르게. 카이사가 일로 있고 파이크도 일로 빠지니까 담원 입장에서 더 심하게 낚인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확실히 멘탈도 터졌고 SKT는 과감하고 담원은 멘탈이 터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걸 킬하는 과정에서 스킬을 레넥톤은 W를 찍고 앨리스는 E를 찍었어요. 죽었다 쳐요. 얘네도 되게 큰 도전을 한 거잖아요. 지들 고생할 수 있는. 그러면 2절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심지어 담원이 2절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름 했어요.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담원 무빙 보면 예상을 했어요. 문제는 뭐였냐, 있을 수도 있어 정도였던 거였지, 얘네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그럼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안 했어요. 담원은 경계 등급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이때 무빙 보시면 나름 조심있게 가고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길 버렸다면, 여긴 이미 위험지대야, 차라리 버리고 다른 데서 스태트를 했다면 뭔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 경계는 해.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죽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코르키는 여기 있었어요. 그냥 코르키도 뭐 빨리 왔다든가, 빨리 와도 바로 터졌다면 답이 없긴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와중에 뭐 SKT가 잘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초반에 되게 꽁캐를 빠르게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아이템으로 전환해 오지 않고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이득 볼 판단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딱 그거예요. 레넥톤 W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구리가 너무 안일했어요. 그게 아니란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레넥톤은 1렙 W니 굳이 근접해서 딜 교환만 안 하고 원거리에서 빵야 했으면 레넥톤 체력 관리도 안 되고 레넥톤 입장에서 진짜 개빡쳤을 거예요. 둘째, 갱플이 레넥톤이 나와가지고 둘이 붙어서 딜교를 하기 전에 미니언을 먹는데 패시브를 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심리적인 빈틈이 담원은 있었고, 거꾸로 담원이 방심했다
잘했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게 상대가 경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데도 거기를 더 후벼판 SKT가 되게 깡을 잘 부린 거잖아요. SKT가 되게 잘한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왜 코르키를 픽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코르키는 너프를 먹었고 지금 너프 먹은 코르키에게 상성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픽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왜 코르키를 픽했냐 샌드박스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KT가 3대0으로 부숴버린 팀들의 패턴이 결국 똑같게 나옵니다. 준비한 거 했어 당했어. 그 다음에도 또 우리가 준비한 걸 나름 해봤어 또 당했어. 그리고 경기 흐름이 너무 일방적이야. 자 우리 그러면 상대의 허를 찌른다는 느낌보다 우리가 그냥 제일 잘하고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걸로 가보자. 그게 코르키였던 거예요. 샌박이 아칼리를 준 것처럼 궁지에 몰리게 만들었다 SKT가. 정리를 하면 일단 롤드컵은 그리핀 SKT 직행입니다. 담원은 그냥 선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담원 입장에서 뭘 해야 될까를 보면 저는 인게임 피드백 비중보단 솔직한 감정과 생각에 대한 피드백. 전 담원 내부적으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인게임적으로 SKT한테 밀린 것도 있지만 인게임적으로 SKT한테 밀린 시점 이후로는 순간순간의 어떤 방심과 감정적 대응들이 결국에는 게임을 더 터지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온전히 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인게임적인 건 언제든 그 상황이 오면 다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멘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터놓을 거냐 어떻게 신뢰를 할 거냐라는 거는 비슷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잘 추스리고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경기력과 상승세와 폼을 생각을 하면 SKT가 센 것 같아요. 지금 단기 포스가 너무 세서. 근데 뭐가 있냐면 그리핀의 자산 결승 준우승 준우승 이것도 크지만 저는 그거 이상의 그리핀의 자산은 2라운드 부진 전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핀 내부적으로 좋은 신호가 자기들만의 공식으로 승리하는 패턴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감이 있고 그걸 준비하고 몰아붙이는 게 그리핀 스타일인데 때로는 그게 흔들릴 수 있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핀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영부영 그리핀이 이번 서머 2라운드도 좋은 성적 거두고 그걸 통해서 적당히 결승 직행을 했다면 저는 그리핀이 서머 총 승패는 스프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승에서 SKT가 그냥 더 훨씬 우세하다는 이야기만 했을 것 같은데 좌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리핀이 분명히 그거를 깨달았고 경기 내적인 변화를 그런 걸 보여준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그리핀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되지 않나 그게 기대가 돼요. 그게 또 있어요. 이번 결승 스프링 서머 같은 대진 결승이 최초 LCK 체제로 바뀌고 이게 최초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난 스프링 결승이 대단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리핀이 굉장히 못했고 그러다 보니 SKT 입장에서도 더 잘하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결승은 진짜 양팀 다 멋지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경기 보고 전 세계에서 와 LCK가 부활했구나 라는 느낌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멋진 경기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팀 다.